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코스닥 지수 강세 이유 세 가지와 함께요, 타이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닥 보근율 한 76.9% 빠른 회복 이후 해서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강한 코스닥 지수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가 낙폭에, 그쵸? 한 80% 가까이 회복했다. 이것은 글로벌의 평균의 2배라 그러죠. 코스피 지수보다 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3주 전에도 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겹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에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적거나 오히려 수혜를 받는 업종, 바이오 업종, IT 업종, 언택트 관련주들, 그 비중이 높다. 우리가 IT 업종이 코스닥에 한 34% 되고요. 바이오 업종이 30% 되죠. 그러니까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수가 빠른 회복을 보여주는 거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 역량이 적다 그러죠. 우리가요, 이 외국인 패시브 자금으로 주로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MSCI죠. 코리아 지수를 추종을 하는데, 여기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이 3.1%밖에 불과하지 않다. 특히요, 우리 코스닥 시장이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80%가 넘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역량이 적다. 이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바이오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하다라고요. 말씀을 드린 거고. 세 번째는 재무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죠. 보면요, 코스닥의 부채 비율,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닥에 좀 부실한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에비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했는데, 오늘 이 리포트를 보면요, 코스닥의 부채 비율이 51.6%, 그리고 순차액금을 삼각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 0.3배로서 그 에비타로죠. 재무 리스크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빠른 회복. 지금 오른쪽에 코스닥 지수죠. 거의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제 잠깐 이 지수에 대한 분석했는데 좀 긍정적인 리포트였죠. 그 이유가 이 낙폭에 대해서 50% 회복을 시켜주고 61선을 돌파가 되면, 그렇죠? 이 폭락하기 전 가격대까지 회복시켜준다. 그런 리포트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자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한 620선 코스닥 지수 2차 저항선을 봤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도달을 했지만은 상방으로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나온 리포트에는 한 690, 그러니까 이 지난 2월달 고점이죠. 거기까지는 문을 열어놔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형주 이런 것보다는 그쪽 개별 종목으로, 그죠? 타이밍을 노리는, 지금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이 보면은, 그죠? 우리가 시장을 주도한다는 얘기는 역사적인 신고가 난 종목이 어느 업종이나 테마에 많은지를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고, 5G라든지 언택 비대면 관련주, 그렇죠? 새롭게 부각이 되죠. 그러한 종목군들이 거의 다 이 코스닥 시장이 많다. 개별 종목이 많은 이 부분. 우리가 거기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물론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장기로 올 연말까지 끌고 가는 종목은,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와 2차 전지에, 그렇죠? 집중을 하자 해서 최소한 그 종목의 전체 보유 비중이 한 60%에서 70%는 채워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30-40% 정도, 일부 현금하고, 그렇죠? 이러한 5G라든지, 그렇죠? 바이오라든지, 언택트, 이런 최근에 또 부각되는 대북 테마라든지, 이러한 종목고, 또 스마트폰 부품도 마찬가지죠. 처지지만은 최근에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종목군들로, 그죠? 채워놓으면은, 그리고 단기적으로 돌리면, 오히려 지금 같은 장세에서 5%, 10% 먹고 나오고, 그죠? 치고 빠지고,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요번에 새롭게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3월 달에 크게 손해를 봤지만은, 그죠? 일정 부분, 우리 포트로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한 10%만 나면 무조건 파신다 하더라. 그런 것들이 연달아 몇 번씩 쑥 나오니까는 오히려, 그죠?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히려 수익이 발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치고 다니는 부분이 끌고 가는 것보다 좀 비중은 작게 하고, 그죠? 훨씬 수익이 낮다. 왜? 또 하나요. 우리가 좀 단기를 제가 조금 요즘은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게 좀 변동성이 커서 충분히 그런 수익이 발생할 뿐이 아니라 또 언제든지요. 분명히 제 하락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 지수대가 계속 좀 말씀드립니다. 1900선에서 나올지 아니면 2000선에서 나올지 2200선에서 나올지 모르니까는 계속적으로 현금을 일부 확보한 자금으로 묵혀두기보다는 철저하게 단기간점으로 우선 뭐 5% 10%대기들 뭐 조금 그러니까 추격 매수 안 하고 좀 빠질 때 들어가면은 조금 반등만 주면은 5% 10% 금방 나오는 변동성 확대 장세에서 오히려 그러한 전략이 내 계좌에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있죠? 회원 가입 문의 있는데요. 맨 뒤에 자세하게 내용 올려드렸으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같이 하는 것이 나한테 수익이 훨씬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스피 지수 여기 1봉이 있죠. 오늘요 18포인트 상승한 1914 다시 1900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최근에 이 지수에 대한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지수가 오르면 종목들이 다 따라 오르고 지수 빠지면 또 종목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연출되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하나하나보다는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데서 시장이 먼저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분석을 해놓고 저 시나리오를 잡아놓고 종목으로 접근해야죠.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그렇죠? 다시 제2중 바닥을 찍는다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하방에 베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올라갈 때는 좀 더 갈 것 같아서 놔두지만 좀 하락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매도를 하죠. 그러다 또 다시 주가가 오르는 그렇죠? 엇박자 지금 매매가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엇박자가 나오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느냐, 그렇죠? 그러한 장세.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빠지면 들어가자, 그렇죠? 그리고 좀 올라오면 다시 파는 식으로,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단기 매매 수익이 커지는 그런 장세인데 우리가 이동평균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1400 저점 찍고 올라올 때, 그렇죠? 1800선 내가 1차 저항선으로 받고 왜 20일 이동평균선이 그 정도 선에서 맞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저항선을 1980으로 말씀드렸어요. 아직 그 2차 저항선 코스닥은 도달했지만 못했지만요. 자 보면요 우리가 보통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 3월 말에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주가도 그렇죠? 맞고 대밀리다가 어느 선에서는 돌파하고 그렇죠? 상승하죠. 요번에도 좀 위에서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1936포인트 좀 저항이죠. 종합지수 1914예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은 지난 20일 이동평균선 계속 하향 추세죠. 근데 지수가 안 밀리면 그죠? 60일 이동평균선이 밀리고 지수가 안 밀리면 그죠? 그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착을 하고 지난 20일 돌파할 때처럼 다시 치고 나가는 모습 충분히 가능해서 저도 뭐 경계심은 가져야 되지만은 굳이 상승했다는 것을 계속 하방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면서 말씀을 드려요. 자, 20일 이동평균선도 1808포인트예요. 그죠? 벌써 1800선 회복됐어요. 그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 해도 1차 저항선 그죠? 1800선에서 일단 한번 지지는 해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물론 경계심은 계속적으로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으로 좀 변화 조짐이 나오죠. 오늘 외국인들이 한 1000억대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 기관들이 995 장중 내내 매도를 하던 기관들이 오히려 장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되고 개인들이 하루 종일 순매수였다 장막판에 그렇죠? 155. 근데 최근 이렇게 흐름 보면요, 기간이 하루를 사면은 고당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뭐 내일은 하루 조금 더 뭐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요 좀 염두에 두는. 그래서 오전에 만약 단기 매매를 해도 오전에 굳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 5G 종목이죠. 이노와이어스 스몰셀 매출 확대 1분기 실적 양호 목표가 상향 하나증권이죠. 전 세계적인 트래픽 증가가 장기적으로 신규 기지국 수 증가를 불러올 수 있어 수혜를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스몰셋은 낮은 파워의 통신 장비로 짧은 거리에서의 네트워크 전달에 사용되는 장비다. 단거리
기지국으로 적용해 실내 및 실외에서 허가 또는 미허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시장 규모도 보면은 2018년에 17억 4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대인데요. 2023년에는 3조 100억대로 크게 증가를 하면서 연평균 7% 정도 그렇죠? 상승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노와리어스 이 스몰 셀 때문에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2월 달에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이 5G 장비 쪽에서 세 종목이 있다 그랬어요. 이노와이러스 그렇죠? 그리고 HFR 서진 시스템. 이노와리어스 조정받고 지금 신고가 다시 냈죠.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HFR.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서진. 그래서 우리 조금 뜬 것들은 그만큼 가격 뜨면 리스크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폭도 꽤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 출발하는 눌림목 종목 서진 시스템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서진 시스템은 통신 장비, 그리고 휴대폰, 반도체 장비의 함체, 구조물, 전기, 구동장치 등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죠. 특히요, 이번 7, 8월 달에, 그죠? 7, 8월 달이죠? 삼성 갤럭시 S 폴드 2가, 그죠? 출시 예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힌지, 그게 접히는 부분을 만드는 부분인데, 그게 KH바텍이 독점적으로 해왔는데, 요번에 삼성에서 그거를 벤더를 한 세컨드라든지, 서드까지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죠. 그래서 서지스템도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 5G 통신 장비뿐이 아니라 이 휴대폰 쪽, 그 부품 쪽에서도 수혜가 가능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노와이러스 신고가죠. 지난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 벗긴, 그죠? 그리고 낙폭이 좋고 뒤늦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죠. 제가요, 우리가 3월 19일 날 종합지수상으로 저점을 찍고 올라올 때, 그거보다 종목으로 3월 13일 날 저점 찍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바로 5G에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부분들 주가에 반영되면서 5G, 그렇죠?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노와이러스나 서진 시스템, 그렇죠? 자, 이게 서진 시스템 주가 흐름인데, 그렇죠? 야, 바로 이게 3월 13일 날 저점을, 그죠? 형성했어. 그러니까 종합지수는 3월 19일 날, 그죠? 저점 형성하는데 미리 형성했다, 그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요, 요 종목 같은 경우가 3월 13일이, 제가 알기로는, 전환사채 900억을 발행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주가에서 반영이 되면서 한번 크게, 출렁거린 이유야. 근데 대주주가 그죠? 한 300억 정도,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300억 정도 받아준다 하면서 오히려 3월 13일 날 이후에 주가를 움직이는 모습, 그죠? 지금 이동평균선을 다 모아놓고 지금 삼각 수렴형으로 그런 모습이 만들죠. 거래량 어제 적은 거래량으로 저점 형성하고 오늘 거래 조금 증가하는데 아직 거래량 평균 미달이에요. 그죠? 내일 거래량이, 이 종목이요, 최근 고점이 29,000원인데 29,0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거래량 38만 주 갖고는 어림없죠. 그렇죠? 최소한 7, 80만 주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아침, 그러니까 우리가 7, 80만 주 어차피 장 끝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전에 판단하기 힘든데 우리가 하루에 6시간이니까 그렇죠? 30분 단위로 봤을 때 그냥 10으로 나서 한 10번이다 하면 7, 80만 주가 된다면 장 열려서 30분, 9시 반쯤에 그렇죠? 최소한 7, 8만 주 이상이 되면서 그렇죠? 거래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밀리면 안 되겠죠. 좀 누가 그럼 팔아먹는 거죠. 거래량이 늘어가는 속도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위치에 올라와 줘야 된다.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거래량 증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종목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 평이 강한 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서 서진 시스템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죠. HRP도 그렇고, RF, HRC, KMW, 다 관심을 가져도 되지만, 그러니까 조금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뜬 만큼 리스크는, 가격적인 리스크는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요, 언택트 관련 종목이 최근에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가 나온 그 보고서 중에,
예, 이제 종목들만 한번 간추려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종목 수는 꽤 될 거예요. 한번 이런 종목들 관심 중에 놓고 항상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정을 받을 때 예?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오히려 좀 들어가야지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다. 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요. 자, 먼저 나온 것이 알서포트죠. 이 알서포트 우리가 지난 방송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이 화상회의 솔루션하고 원격 제어 솔루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지금 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또 회사 간 B2B 간에도 마찬가지로 화상으로 지금 거의 다 회의를 하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래서 알서포트.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효성, ITX.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가 좀 빨간색 있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뭐 HFR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온라인 관련주. 우리 NHN 한국사이버결정회는 우리가 3월, 그죠? 셋째 주 일요일인가? 제가 일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언택트 관련주에서 바닥에서 처음 출발할 때, 그죠? 그리고 이제 신고가 난 다음부터는 조금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건강식품 있지 않습니까? 노바렉스. 자, 최근에 이 연전 고점 부분에 와서 좀 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거래가 툭 터지면 치고 나가는, 그죠? 건강관리, 성하고 노바렉스 있는데, 조금 노바렉스가 그쪽으로 제가 이제 언급도 해드렸고, 보고서도 최근에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 그리고 원격 진로, 비트 컴퓨터. 그리고, 에코 컴퓨터죠? 마케팅 쪽으로. 요쪽. 그리고, 이러한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코엘 패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요새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코엘 패션, 그러니까 옷이겠죠? 패션이니까는. 근데 이 회사가, 패션 부분이 한 90% 차지하는데, 유통 채널의 한 93%가 이 홈쇼핑 쪽, 그리고 온라인 쪽이 13%.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 회사가 옷을 만들어서 판매 유통망이, 그렇죠? 다 온라인 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비대면 관련주라는 얘기에서 코엘 패션에다가 수소차 관련주니까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뭐 올 초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어요. 올 한 해 중에 이 콘텐츠, 그쵸? 중에 종목들이 한번 크게 시장에서 이슈화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낫다. 넷플릭스와 작년 11월 달에 협력 관계 맺었고,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꺾였는데, 넷플릭스하고 협력 관계 맺었다는 계약서 쓰고 주가가 아침에 7%로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7% 끝났죠? 그러면 누가 많이 팔아도 먹었어요. 그러면 주가가 크게 하락해야 되는데 3, 4일 빠지고 빠른 시간 안에 그 주가 회복시켜줬다. 뭔가 힘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있죠? 블록딜 있었는데 그 물량도 빠른 시간 안에 그 주가 이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 그죠? 상당히 힘이 있어서 이런 종목 스테드 드래곤 따라가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시장에서 이슈화돼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 클 수가 있는데 따라가면은 다칠 경우도 무지 많다.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차피 한번 시장에서 이슈화 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스튜디오 그리고 또 OTT 그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리고 중국의 한알령 최근에 이 한알령 조금 풀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죠? 그러면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가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저는 올 한 해로 봤을 때 한번 이런 종목들은 근데 비중을 조금 이제 비수기 때는 좀 줄였다가 조금 시장에서 인기 끈다면 좀 높이는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리가 포트에 좀 있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카카오, 그쵸? 뭐 카카오는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려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쵸? 카카오도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좀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도 많이 나오죠. 긍정적인 리포트. 그리고 또 리포트가 나오고, 우리가 그 리포트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시장 반응이 좋게 나오는, 아무리 좋게 좋은 리포트가 나와도,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시장이 그거를 역이용해서 팔아먹고 주인이 도망가면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요 화면에 나온 것이 한국사이버결제. 그렇죠? 우리가 3월 중하순 때 언급해드렸고 알서포트. 그렇죠? 요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알서포트 한 20% 넘게 그렇죠? 강한 상승에 보였고 스튜디오 드래곤 요때 언급해드렸고 그렇죠? 지금 조금 밀리면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발. 요런 부분 아직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 안 된 종목들은 따라가지 말고 그냥 조정 받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한 번은 수익이 크게 내줄 수 있다. 요 카카오 부분도 마찬가지로서 이 언택트 관련주들 뭐 신고가 나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요. 계속적인 관심,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갔다 먹고 나오는 전략이 지금 시장은 시장이 제일 유효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의 코아시아, 삼정,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하죠. 등록단은 성장 지속이에요. 이 코아시아가 작년에 인수를 두 개 해서를 했죠. 이 아까 말한 DSP로 등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 인수한 넥셀 덕분이라며 과거 삼성전자는 넥셀이 자체 개발한 AP를 기술 이전하기도 했고 넥셀이 삼성전자 AP 인앤 시노스를 공동 개발하기도 해서 고위험 관련주로 오늘 주가 흐름이 좋은데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코아시아보다는 우리가 AD 테크놀로지 그렇죠? 우리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에 포함되어 있는 AD 테크놀로지를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증자 35%를 하면서 주가가 좀 힘이 없죠. 아마 당분간 그 증자 건으로 인해서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아마 조금 지지부진한 뭐 시장 따라서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AD 테크놀로지 전에 증자할 때 할인율이 한 3% 정도밖에 했죠. 증자 유상 증자가 35%인데 그렇죠? 그러면 주가 35% 빠져야 되고 근데 요번에 예정 발행가가 38% 할인된 거였죠. 그럼 3%밖에 안 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 그거는 참고를 했는데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리노공업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리노공업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리노공업 남들 아주 그냥 종합지수도 그렇죠? 거의 30, 40% 가까이 빠지고 그렇죠? 그럼 웬만한 종목들 한 4, 50%씩 크게 급락하는 장에서도 이 종목은 빠진 폭이 없죠. 91,000원대에서 7만원대 그렇죠? 덜 빠졌고 그러면서 옆으로 행보. 누가 주가 관리를 역력하게 해주는 모습이다라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3월 초순 늦게 하락하고 하락폭도 되다. 누가 주가 관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리노공업 모별향으로 탑재되는 AP 반도체와 모대칩을 테스트하는 IC 소켓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죠. 자, 오늘 4.6% 상승한 83,600원. 거래량도 과열된 모습이 아니죠. 너무 초반에 거래가 가열되면은 반드시 또 며칠 조정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 과열도 나지 않는다. 요런 모습. 저는 요런 모습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수 처음에 올라올 때 바닥을 먼저 저점을 형성한 그러니까 3월 13일 날 저점 찍은 종목 그리고 뒤늦게 빠지게 한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뒷부분에서 좀 새롭게 이렇게 뜬 종목들은 가격이 부담이 되죠. 오늘도 4.6%뭐 조정 받은 이후에는 다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만 새롭게 접근하는 건 부담이 되죠. 그렇죠? 갖고 계시는 분들은 끌고 가야죠. 뭐 이게 연중 고점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사상 최고가도 돌파가 가능해 보이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갖고는 계시되 끌고 가시되 그렇죠? 새롭게 도전하는 거는 오늘 좀 뜬 게 조금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뭐 SNS텍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렇죠? 뭐 SF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리는데 그러한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건 덕산 네오룩스죠. 자, 덕산 네오룩스 요 종목도요. 지난 2월 22일 날 사상 최고 고점 역사적인 신고가의 예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 종목 2만 원 초반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아마 11월 좀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말씀하면서 최소한 3만 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 종목 3만 원 그렇죠? 넘어가서 아마 요 갭상승 할 때 아마 요때쯤 한번 우리가 물량을 줄이자. 너무 이제 3만 원 왔고 목표 채웠으니까는 초과 수익이니까 뭐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모습을 만들고 가죠. 자, 덕산 네오룩스요. OLED 소재 업체예요. 우리가 이제 OLED 업체 쭉 말씀을 드리고 그때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달이었죠. 10월 10날일 거예요. 이 OLED에 13조 투자한다 해서 우리가 OLED 관련 종목 쭉 하고 근데 장비보다는 소재가 낫다. 소재 중에서도 OLED가 낫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만원 초반대에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 그랬죠. 영업이익이 한 315. 가장 많이 나올 때보다도 한 70% 정도 또 좋아지는 상당히 실적이 호전이 된다. 얘도 뒤늦게 역사적 신고. 그러니까 5G 종목군들하고 다 비슷하죠. 아까 5G 종목군들도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고 안 밀리다가 3월 초순에 지수가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리고 쭈루룩 흘렀다가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그죠? 행보를 해주는데 자 내일 정도 수준 그러니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뭐 한 2만 6천원 후반대에서 지금 3만원 박스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간격은 그러니까 2만 8천원 그죠? 뭐 초반대라든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거래량도 안정된 그런 흐름이고 그렇죠? 덕산 네로스 실적 좋죠? 아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논리에도 많고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역력한 종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 종목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뭐 LG 이노텍 이 지금 애플양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부품들을 만약에 손을 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G 애플양으로 애플의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폴더폰 그렇죠? 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SNS텍이라든지 그렇죠? 노바 그리고 아까 말한 노바렉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바이오주는 뭐 개수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스를 비롯해서 뭐 우리 NK맥스라든지 아니면은 펩트론이라든지 그렇죠? 말씀드린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하면서요. 한번 덕산에어로서 한번 오늘 수급상 한번 볼까요, 그렇죠? 수급적으로 좀 부담되네. 그러면 내일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네. 그래서 뭐 내일 정도 밀리면 그렇죠? 2만 아까 말한 대로 28,500원 밑에 내려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 뭐 노바렉스도 최근 좀 조정을 받죠, 그렇죠? 조정을 받다가 좀 했네요.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지만이 조금 우리 맞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뭐 저는 요새 종목 중에 이 반도체 관련주도 있죠. 이 ENF 테크놀로지, SNS텍, 그렇죠? 요런 이게 지금 다 소재예요. 동진 세미캠도 조금 그래프상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아직 이 SNS텍이라든지 ENF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서진 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이 체험 VIP지 유료 회원이에요. 자, 혼자 하기 쉽니다. 지금은요 크게 수익 나기보다는 그동안 손해본 거, 이 2월 말서부터 3월 중순까지 하락한 거 빠르게 회복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회복되시는 분도 있고 좀 회복 못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서 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한번 조정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참았다가 본격적인 장이 올 때 수익을 크게 나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금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손실을 많이 만회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4월 23일 목요일 날 보내드리는 이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